안녕하세요. 1토항사입니다. 10월 1일 이제 국내야구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야구 두 경기하고 이제 코보컵까지 준비했고 이제 바로 첫 경기부터 가면은 NC하고 롯데 경기입니다. NC는 이재학이 선발 투수로 나서고 올 시즌 20경기 3승 11패 방어율 5.77을 기록 중입니다. 롯데를 상대로는 올해 2경기 1패 방어율 11.88로 매우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고 9월에는 4경기 3패 방어율 8.05로 최근 모습마저 매우 불안한 이재학이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롯데는 윌커슨이 선발 투수로 나서고 올 시즌 31경기 11승 8패 방어율 3.99를 기록 중입니다. NC를 상대로 통산 6경기 1승 2패 방어율 4.67을 기록 중이고 무엇보다 차원에서 마저 조금 부진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다는 윌커슨이라는 점에서 이번 경기 조금 고전하는 모습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지학 같은 경우는 어쨌든지 간에 지금 결정구를 체인지업으로 쓰는 투수인데 체인지업 제구가 매우 흔들리면서 조금 카운트를 매우 불리하게 가져가는 체인지업으로 이제 유리한 카운트를 잡아가는 모습도 굉장히 많고 결정구로 체인지업을 쓰는 모습 그러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투수이기 때문에 결국 체인지업이 살아나지 않으면 답이 없는 그러한 투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체인지업이 매우 흔들리고 있다? 그럼 역시 이번 경기마저 고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윌커슨 같은 경우에 유독 이제 차원에서 조금 고전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양 선발 모두 불안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양 팀 모두 이번 경기 이제 시즌 최종전이라는 점 그리고 선발 라인업으로 조금 장난을 칠 수 있는 경기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베스트는 선발 명단을 보고 가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뭐 라인업을 보지 않고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양 선발이 불안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양 팀 모두 최근 불펜이 매우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그리고 김태형 감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불펜 실험을 하면서 육성 선수들에게 조금 기회를 주는 그러한 감독이기 때문에 원래 이제 시즌 우승 확정 짓거나 뭐 이러한 상황일 때도 계속 이제 조금 육성에 확실하게 이제 투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경기도 역시 뭐 불펜이든 타자든 조금 이제 육성 선수들을 많이 내보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이제 NC 같은 경우에는 뭐 대표 타자들 박민우, 손아섭, 데이비슨, 권희동 이 4명이 최소 출전을 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롯데 같은 경우는 이제 레이에스가 KBO 단일 시즌 이제 최다 안타까지 2개를 남겨둔 상황이기 때문에 무조건 출전할 가능성이 높고 레이에스는 아마 2안타를 치기 전까지는 뺄 가능성은 저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타자들 쪽에 대해서 조금 동기부여가 있는 거지 투수들 쪽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것도 아예 없고 롯데 같은 경우에는 뭐 기아전에서 그냥 완전히 이제 어린 선수들을 내보내면서 던지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가장 좋아 보이는 건 이제 오버를 추천을 드리고 라인업 안 보고 간다? 뭐 라인업을 보더라도 그냥 오버가 가장 좋아 보이고 확실하게 이제 라인업을 보고 갈 수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당연히 이제 핵심 타자들을 좀 보실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NC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 타격감이 좋은 김희집 무조건 출전 여부 확인해야 되고 뭐 박민우 손아섭, 데이비슨, 권희동, 김희집 이 5명이 다 나오면은 뭐 NC승 충분히 역배이지만 당연히 갈 수 있는 경기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롯데 같은 경우에는 뭐 딱히 뭐 레이에스만 나온다면은 뭐 나머지 타자들은 뭐 중간에 빼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롯데 라인업은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만약에 2순위로 간다면은 롯데 승은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NC 승까지 보는 경기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아무래도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오바 찍고 치우거나 아니면 그냥 안 가는 게 조금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기 이제 KT하고 SSG 경기입니다. 이제 5위 결정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조금 더 세밀하게 분석을 데이터대로 흘러가거나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좀 더 세밀하게 분석을 했고 계속 말씀을 드리면 KT 같은 경우에 이제 엄상백이 선발 투수로 나서고 올 시즌 29경기 13승 10패 방어율 4.88을 기록 중입니다. 올해 이제 SSG를 상대로는 뭐 3경기 1승 2패 방어율 4.67을 기록 중이며 9월에는 이제 3경기 2승 방어율 0.59로 9월에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을 알고 가면 굉장히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SSG 같은 경우에는 엘리아스가 선발 투수로 나서고 올 시즌 22경기 7승 7패 방어율 4.08을 기록 중입니다. 올해 KT를 상대로는 2경기 2승 방어율 3.07을 기록 중입니다. 올 시즌 원정에서만큼은 지금 12경기 6승 3패 방어율 3.39로 홈과 원정에서의 기록이 차이가 좀 많이 나며
원정에서 확실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9월에는 5경기 3승 1패 방어율 2.56으로 9월에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 양 선발 모두 어쨌든지 간에 최근 9월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이 긍정적이며 뭐 엘리아스 같은 경우에는 왜 후투를 할 수 있었냐 그거를 감안했을 때 최근에 어쨌든지 간에 뭐 포심의 평균 구속이 지금 1kg 가량 오르면서 타자들이 이제 배트에 많이 밀리는 맞춰도 뜬볼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구속의 증가가 확실히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엘리아스고 9월 21일에 이제 KT를 상대로는 뭐 7이닝 1실점이라는 완벽한 투구를 기록했기 때문에 데이터적인 부분만 놓고 보면은 호투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만 그날 이제 KT 타자들이 그래도 엘리아스 공을 잘 컨택하는 모습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구속이 조금 나오다 보니까 타자들이 이제 빗맞은 타구들이 많이 나오고 힘에 조금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요소는 KT 타자들이 엘리아스 공을 잘 컨택했다는 점이 상당히 긍정적이고 원래 이제 엘리아스 같은 경우에는 등판을 하고 나서 휴식일까지 6일 정도가 이제 걸리는 투수인데 5일 휴식 후 등판, 5일 휴식 후 등판 이게 이제 정상적인 로테이션을 돌리는 엘리아스인데 지금 9월에만 5일 휴식하고 등판한 경기가 2번이나 있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까지 이제 5일 휴식 4일 휴식 등판이 4일 휴식 등판이 이번 경기까지 치면 이제 3번이기 때문에 조금 체력적으로 조금 고전하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뭐 게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SSG 마무리 조병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9월에 12경기 등판해서 13이닝 무실점이라는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올 시즌 KT를 상대로는 방어율 7.50으로 매우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뭐 조병현 같은 경우에 기아, 삼성, KT 이 세 구장 그리고 세 팀을 상대로 매우 고전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 그리고 노경원 같은 경우에 지금 올해 KT를 상대로 방어율 6.14로 지금 핵심 필승조 2명이 모두 이제 상대전 기록이 매우 좋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접전 상황 1점이나 2점 승부로 후반부에 접어들면은 KT가 저는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뭐 양팀 타선을 감안하면은 SSG 같은 경우는 이제 중심 타선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고 KT 같은 경우는 이제 타선의 지뢰가 너무 많다는 점 특히 이제 황대균의 부진이 너무나도 심각한 상황이고 강백호와 장성우 이 2명은 진짜 언제 병살타를 쳐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타자들이기 때문에 양팀의 지금 이번 경기 조금 양 선발이 9월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면은 조금 접전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가장 좋아 보이는 건 이제 저는 언더를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 이제 2순위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접전으로 갔을 시에는 SSG 불펜 필승조 2명이 너무 불안하다. 근데 이 2명이 9월에 아무리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도 상대성을 저는 더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최근 폼보다는 상대성을 더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둘 중에 한 명은 좀 털릴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2순위로 이제 KT 승까지 추천을 드리는데 뭐 이 경기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추가적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뭐 언더를 1순위로 추천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이제 언더 배당은 저는 무조건 빠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올 시즌 이제 최근 맞대결 3번에서 모두 언더가 뜬 상황이고 지금 KT 같은 경우는 지금 선발을 좀 공략하지 못하는 불펜들을 좀 공략하긴 했어도 선발을 공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고 양 선발이 모두 최근 투구 내용이 상당히 좋다는 점 그리고 지금 어쨌든지 간에 SSG 타자들도 득점력이 좋긴 하지만 언제 한 번에 타선이 식는 경우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아무래도 이제 언더가 굉장히 몰릴 경기다. 진짜 승패 같은 경우는 정말 누가 이겨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언더가 좀 더 몰릴 가능성이 많이 높고 관전으로 가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당연히 이제 배당을 올려가지고 다른 경기들이랑 이제 조합을 해가지고 뭐 일본 야구 경기들이 6시 경기다 보니까 뭐 이 경기는 확실하게 지켜보면서 이 경기 맞추면 이제 일본 야구 보면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하면은 국내 야구 경기하고 일본 야구 조합으로 아니면 뭐 배구 경기 늦게 시작하는 게 이제 또 7시 경기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얘를 이제 첫 번째 조합으로 가져가면서 고배당을 노리는 식으로 이제 접근하는 게 가장 좋아 보이고 그렇다면은 무조건 언더로 체크해가지고 가는 게 좋다라고 결론을 말씀드리고 다음 경기는 이제 배구 말씀을 드리면 첫 경기 이제 도로공사하고
페퍼저축은행 경기입니다. 도로공사 같은 경우에는 뭐 직전 경기 이제 GS 칼텍스와의 경기에서 세트스코어 3대2 패배를 기록했고, 니콜로바가 이제 31득점으로 이제 팀 내 최다 득점을 기록했으며, 공격에서의 이제 빠른 스윙 그리고 파워를 겸비했다는 점이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봤고, 근데 이제 백어택을 시도했을 시에 거의 반대각만 노리는 모습, 그리고 전위에서는 대각에서 이제 깊은 각도를 때려내지 못한다는 점에서 몰빵으로 뭐 한 세트를 딸 능력은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국내 여자 배구 중에서 몰빵으로 한 세트를 따낼 수 있는 팀은 이제 실바를 보유한 GS 그리고 모마를 보유한 현대건설, 이 두 팀 말고는 나머지 팀들은 몰빵으로 이제 조금 한 세트를 따내긴 힘든 상황이다 라고 저는 결론을 말씀을 드리고, 아시아 쿼터제로 데려온 유나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냥 공수 모두 답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윤정 같은 경우에는 뭐 직전 경기 이제 중앙 활용을 진짜 이상한 타이밍에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직전 경기의 전력에 비해서 경기력은 상당히 좋지 못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페퍼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뭐 직전 경기 현대건설과의 경기에서 세트스코어 3대2 패배를 기록했고, 박정화가 이제 27득점으로 이제 팀 내 최다 득점을 기록했으며, 확실히 이제 수비에 대한 부담이 줄다 보니까 공격이 조금 살아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박정화고, 게다가 이제 장희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자바치, 이 두 명이 이제 높이가 상당히 높다는 장점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고, 장희가 중앙에서 이제 고효율로 좋은 공격까지 보여줬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 전력과 경기력만큼은 확실히 좋아진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결론을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제 자비치 같은 경우에는 첫 경기에서 조금 보여준 공격적인 부분은 솔직히 용병이 아닌 좀 국내 선수급이라는 판단이 들 정도로 조금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여줬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고, 아직 이제 첫 경기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건 맞긴 하겠지만 바로 반등하기에는 조금 쉽지 않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페퍼는 높은 신장을 통한 블로킹이라는 이제 확실한 장점을 보유한 팀이지만 용병의 아쉬운 공격력 그리고 조직력이 아직 조금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는 이 두 가지의 확실한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느 팀을 상대로도 뭐 쉽게 이기거나 쉽게 지지는 않는 그러한 경기를 펼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력에서 양 팀이 일단 큰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도로공사 같은 경우에는 뭐 첫 경기에서 세터 이윤정이 이제 이해할 수 없는 경기 운영과 윤희의 이제 좀 기본적인 실력에 대한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뭐 이번 경기 같은 경우 뭐 도로공사가 뭐 쉽게 이기는 그러한 그림은 절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페퍼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뭐 자비치의 공격력과 선수 조직력에 대한 의문이 있기 때문에 뭐 자비치가 살아난다면은 뭐 쉽게 이기는 경기를 할 수 있긴 하겠지만 역시 이제 바로 살아나기에는 조금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팀 모두 셧아웃을 가져가기에는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누가 이겨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경기이며 5세트 접전 승부까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 지금 182.5 기준점이 살짝 높기는 하지만, 여자 배구치고 조금 높긴 하지만 그래도 가장 좋아 보이는 건 이제 오버를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승패 같은 경우에는 뭐 저는 도로공사가 좀 더 좋아 보입니다. 도로공사가 좀 더 좋아 보이는데, 도로공사 프레리나 이제 승 쪽을 좀 보고 있는데, 웬만해서 승패는 저는 패스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그냥 51대 49? 그 정도로 진짜 누가 이겨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경기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왜 도로공사를 보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도로공사 같은 경우에 지금 제가 윤희가 굉장히 공수 답 없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윤희를 빼고 문정원하고 전세한 둘 중에 한 명을 넣으면 저는 충분히 이변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정원을 넣는다면은 당연히 이제 리시브에 대한 안정감을 가져올 수 있는 거고, 그러면은 중앙에서 배유나를 이용하든 아니면은 강소희나 니콜로바 이 세 명을 확실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 방향이 저는 오히려 성공할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충분히 이제 윤희만 빼면은 이변을 만들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도로공사 승을 추천을 드리는데, 승패보다는 그냥 이 경기는 간다면은 그냥 오버를 가는 게 맞다 라고 결론을 말씀드리고, 다음 경기는 이제 GS 칼텍스하고 현대건설 경기입니다. GS 같은 경우에는 뭐 직전 경기 도로공사와의 경기에서 세트스코어 3대2 승리를 기록했고, 실바가 39득점으로 팀 내 태닥점을 기록했고, 뭐 실바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올해에도 부상만 없다면은 뭐 우리나라 여배 리그에서
그냥 용병 1티어 역시나 작년에 이어서도 용병 선수들 중에서 최상위 그냥 1순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와일러 같은 경우는 이제 리시브가 매우 불안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래도 이제 본인의 신장을 잘 살려서 공격에서는 이제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이 상당히 긍정적이고, 다만 이제 높이를 제외하면 뭐 파워 그리고 뭐 스윙 스피드 이러한 것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좋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높이가 높은 팀들을 상대로는 와일러가 고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와일러가 고전하면은 지금 GS 칼텍스 같은 경우에는 중앙 공격을 아예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답없는 경기력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뭐 직전 경기 이제 페퍼와의 경기에서 세트스코어 3대2 승리를 기록했고, 모마가 34득점으로 팀 내 최다 득점을 기록했고, 뭐 정지훈 같은 경우는 이제 리시브가 전년도에 비해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이제 김현견이 옆에서 리시브 범위를 다 커버해주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뭐 공격에서의 모습을 기대해서 이제 정지훈을 넣는 건데, 직전 경기가 공격에서 이제 매우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이 매우 아쉽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어쨌든지 간에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공격의 패턴이 상당히 다양하고 몰빵 배구가 가능한 모마를 보유한 팀이기 때문에 전력 자체로만 놓고 보면 저는 상당히 좋은 팀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양팀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전력만 놓고 보면 일단 현대건설이 더 우위가 있다. 그리고 이제 첫 경기에서 GS 용병이 둘 다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번 경기 와일러의 진짜 실력을 볼 수 있는 경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직전 경기에서 중앙을 잘 활용하지 않는 GS였기 때문에 미들블로커의 높이가 상당히 높은 현대건설을 상대로는 저는 이제 와일러가 매우 고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아직 경기력만큼은 좋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치만 어쨌든지 간에 전력의 차이가 많이 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앙에서의 그런 활용도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맞대결 5승 1패로 실바가 있는 GS를 상대로 제일 잘 상대한 팀이 현대건설이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현대건설이 이제 세트스코어 3대1 혹은 3대0으로 좀 승리하는 그림으로 가져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가장 좋아 보이는 건 이제 현대건설 승을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2순위로 저는 이제 현건 마엔, 그리고 이제 3대1까지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3대1로 보는 이유가 몰빵을 해가지고 3대1로 보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몰빵을 했을 시에는 접전으로 가는 상황에서 이제 몰빵이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뭐 이제 기준점 175.5는 너무 낮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오버까지 추천을 드리는데, 뭐 오늘 국내 야구 4경기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4경기 중에서 확실하게 가져갈 경기는 이제 현대건설 승 경기밖에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경기들은 뭐 좋아 보이면 가는 게 좋고, 뭐 아무래도 이제 KT하고 SSG 경기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꿀잼 경기다 보니까 많이 배팅 하실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언더로 접근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조합을 짜갈 때 뒤에 일본 야구나 이제 배구를 넣으면서 이제 조합을 해가는 게 좀 좋아 보인다 라고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서 오늘도 방송 종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